만약을 위한 대비책이라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거나 아니면은 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받기 쉬울 만한 연상법으로 해서 하자. 이야기를 하자. 받기 쉬울 만한 사례, 드라마, 아니면 뭐 가족병력 이런 걸로. 가족병력은 진짜 제가 경험상, 제 고객님 경험상 가족병력은 남자 고객님은 잘 몰라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가족병력으로는. 근데 여자분들은 엄청 집중도가 높아져요. 맞아요, 이랬었어요. 맞아요, 전조주상 이런 게 있으셨어요. 이러면서 엄청 해주시고, 아시고, 특히 부모님 사례는 엄청 잘 아시고,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암 치료를 받으셨고 수술까지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깊이 아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몰라요. 더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항암 치료 하셨다면서요. 암 수술 하셨다면서요. 암 수술은 하셨는데 항암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정말 신기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그랬고, 나이가 들면 한 30대 중반 또는 기혼으로 넘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여도 막 40대 가잖아요. 우리 팀장 중에서는 항암 얘기만 하면 눈물 흘리는, 그러니까 진짜 표정이 갑자기 굳어. 항암 얘기만 하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1년 전에 이제 항암 치료 받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다 봐서 그런가 엄청 감정 기복이 심해지시더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팀장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써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 사례를 도움을 받으면 더 크게 되실 거고, 내가 아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로 제가 지난번 교육 때 말씀을 드렸지만 3억 넘어가는 연봉이신 분들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완전 싹 다 막 열었다 닫았다 막 항암 치료했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간호사이신 분도 있고, 또 그 보상과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돈을 못 버냐? 그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공부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치료력을 내 걸로 만들고, 또 가족 병력이 있었으면 그걸 내 걸로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장님은 가족 병력이 있었던 게 이제 아버님께서 그렇게 되셨던 거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말문이 막혔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길래 한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어찌 보면 팀장님을 위해서 고객님들께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으니 고객님도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로 조금 쓰면 어떠시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들었고, 항암치료비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오랜 기간 투병하시면서 간병도 정말 오래 하셔가지고 간병비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말 괜히 간병 살인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간병비도 한 500만 원씩 매월 나왔다고 하고, 실제로 어저께 그 KB 지점장님이 정보 미팅 해주셨는데, 그분의 시아버님도 본인 지점장님의 친정어머니는 간병보험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시아버님은 안 해드린 거야. 근데 시아버님이 간병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매월 500만 원씩 깨졌대요. 매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러면서, 누구 하나가 걸릴 줄 몰랐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 돈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직장을 퇴사하고서 간병을 하면 그거 알아요? 간병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래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막 저기 뭐지? 그 괴사 생기는 거 뭐라 그러죠? 욕창. 욕창 생기지 말라고 계속 뒤집어 주잖아요. 그 뒤집어주는 게 힘으로 뒤집는 게 아니래요. 제 고객님 중에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50대 후반이신데 간병을 하세요. 그래서 고객님 안 힘드세요? 이랬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키도 작으세요. 되게 왜소하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고객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물론 힘들죠. 혼자는 못 뒤집는데 그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 기술로 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래도 직업병 관절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고객님이 가족병력도 없고 치료력도 없으시면 직업으로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지왕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문이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님들을 많이 만났을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업 관련된 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고객님이 치료력도 없대. 가족병력도 없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에 관련돼서 미지왕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미용사는 관절. 어. 서 있으니까. 맞아요. 또 미용사만 봤을 때. 일단은 미용사만 봤을 때. 고객님 직업이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계속 서 있잖아요. 네. 계속 서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잖아요. 계속 청소하고 계속 머리 만져주시고 또 계속 세팅해주시고 쉴 시간이 없잖아요. 고객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없거든요. 요즘에 예약자라고 하지만 1인 미용실도 더 그렇고 화지정민님 맞아요. 고객님들한테 제가 그 고객님이 미용실 운영하고 계시길래 가서 이제 이때쯤 비어있는 시간이니까 오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갔더니 고객님한테 이제 고객님 하지정맥류 되게 걱정되시겠어요. 하지정맥류 그랬더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관절도 맞고 계속 손목 쓰잖아요. 손목이랑 응. 손도 많이 다치고 상해 수술비. 손도 많이 다치고 근육까지 파열되면 상해 수술 받을 수 있는 거 알죠? 근육 파열이요? 네. 정말. 네. 막 엄청 크게 다쳐야 받을 수 있는 게 상해 수술비가 아니에요. 골절 진다면 실금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고객님들한테 이야기하기 되게 좋아요. 주부님들한테도 이야기하기 좋아요. 고객님, 살짝 베었을 때는 못 받으실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딴 생각하다가 주부님들도 직업이잖아요. 주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에 베었을 때 깊이 베었다. 그래서 근육까지 우리 괜히 삼겹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네. 표피, 진피, 대피인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육까지 파열되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 뭐 위험한 것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직업급수.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고객님. 주부님들이 요리하시면서 얼마나 다치기 쉬운데요. 하기 이야기 좋고. 그럼 미용사도 그거 하기 좋겠네요. 가위질 많이 하시니까. 그쵸? 그리고 또 질병 관련된 건 없을까요? 질병이요? 네. 디스크? 디스크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질병의장이 해주면 되겠고. 아이들한테 질병의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질병의장애를 잘 아, 그래요? 그럼 질병의장에 또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미용사. 미용사 잠깐만. 화상도 있나요? 화상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직업급수에 따라서 화상 진단비를 미용사는 조금밖에 안 받아주기도 해요. 직업급수에 따라서 주부님들이 입원 일당 10,000원밖에 안 받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질병 입원 일당 주부님들은 10,000원밖에 안 돼요. 오래 입원할 수 있다는 손해율이 있어가지고 사실 주부님들이 제일 바쁘거든요. 입원 못해요. 근데 잘못되어 있어.
진짜 회사원들이 오히려 입원할 수 있고 이런데 주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입원 일당이 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화상도 식당, 네. 요리사, 그 다음에 미용사 이런 분들은 네. 조금 적게밖에 안 받아줘요. 한계가 있어요. 식사 빨리 하잖아요. 미용사. 식사 엄청 빨리 하잖아요. 위기요? 맞아요. 위가 안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직업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그렇게 니즈 관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런 걸 질병소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질병의장애 이야기 해도 되고 지금 이제 디스크 얘기해가지고 질병의장애로 이제 점핑했던 건데 또 이런 걸 좀 더 알고 갔어야 돼. 그럼 이런 거 많이 알고 가면은 이게요. 상품도 아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품이랑 직업이랑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세트로 알고 가면요.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 이 주머니에서 요 거를 자자자자 꺼내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났어. 여기서 자자자 꺼내고 우리는 질병이랑 가족력이랑만 이제 연동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직업급수랑 그 상품이랑 연결짓기도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가족병력 없는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직업은 또 갔는데 조금 특이한 직업 있었어요? 갔는데 특이한 거. 그냥 평범한 건 주부님이신데 주부님이시면은 식당 요리, 식당, 조리사? 식당 운영하셔요. 그분들은, 이분들도 미용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밥은 그냥 먹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더 니즈를 느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오래 일한다? 보통 밤 10시까지 하고. 그것도 그렇고, 조리하잖아요. 네. 화상? 아니? 화상도 맞긴 한데, 좀밖에 안 들어가진다니까? 손목? 손목? 손목 좀? 그렇지. 폐 뭐야? 가스들 다 마시는 거. 그러니까, 폐 안 맞아요. 난 담배 안 펴요. 이러는 분들한테는. 요리할 때 나오는 그 가스들 다 마셔서 폐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맞아요. 폐암이 소세포 폐암이 있어요. 주부님들도 소세포 폐암 걸리는 거 알죠? 예전에는 우리 그 벽지 있잖아요. 난 담배도 안 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도대체 나는 왜 폐암에 걸린 거예요? 이런 걸로 예전에 스토리 같은 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벽지에 요즘에는 되게 많이 좋아졌을 건데 예전에 그 벽지 안에 그 콘크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벽지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 소세포 폐암에 주부님들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아도 충분히 걸릴 수 있다. 소세포 폐암은 전이가 엄청 빨리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 발견하면 이미 끝 이런 경우가 되게 높대요.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택시기사는요? 택시기사? 네. 운전 많이 하니까. 많이 하죠? 네. 오히려 상해 쪽에 더 니즈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택시기사도 식사 빨리 해요. 그리고 식사하고 앉아있잖아요. 계속. 대장.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더 위험한 것 같아. 지금 안 보면 웹모델링 하려고 지금 답하는데. 그래요? 또 상해는? 상해는 이제 이제 운전하니까. 근데 운전자 보험은 당연히 넣어져 있을 거고. 그쵸. 상해도 들어가야 되고. 영업용 운전자 보험. 확인해야 되고. 영업용인지 확인해 드려야 되고요. 네, 영업용 아니고 개인용이면 어떻게 돼요? 보상 안 나가죠? 영업용 택시로 타서 나오는 게 영업용이고. 영업용이 개인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용만 들어가면은 영업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 비용이 보통 4만 원 하나요? 맞아요. 그 정도 해요. 네. 예전에 택시 기사님한테 얘기할 때 제가 잘못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기억나서. 네. 택시기사이시더라도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제 30만 원 되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추천해드려도 되고 교통사고 자주 나시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하실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야기해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상해 입원 일당, 그 다음에 후유장애, 소유장애.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그 다음에 상해를 더 넣어드리고 싶다면 직업급수 상관없는 생명사에 고지하지 않더라도 통지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회사 있죠? 제 쪽으로 넣어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생명사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회사원이었다가 택시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통지 의무에 걸리지 않는 이제 그 직업으로 해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들이 택시를 쭉 하시더라도 또는 1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더라도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택시가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우리 옆에 주변에 공사 현장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상해급수 높은 분들한테도 생명사에 있는 상해 되게 좋아요. 되게 많이. 생명사의 제. 제. 하나생명의 다사랑 통합보험. 네. 그거 되게 좋아요. 통합 상해 진단비인가 하여튼 그거 있는데 그 고객님들이 진짜 좋아해요. 통원치료, 상해로 통원만 해도 3만 원씩 나와요. 오히려 그런 걸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해요. 저는 왜 봐봐요. 택시는 뛸 때마다 돈이죠. 네. 근데 입원할 수 있어요? 입원하면 돈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원 오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일용직분들도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일하다 다쳤어요. 아무리 산재이더라도 100% 보상 못 받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통원치료로 받고 싶어 하시지 입원 오래 못해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아요. 직업급수가 너의 통상 매월 얼마 받았어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돈으로 산정할 수가 없어요. 합의금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퇴원해가지고 일을 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고 싶어 하죠. 퇴원해서 통원치료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는 일하는 건 일하는 건수대로 받고 싶어 하고 요거는 이거 통원은 통원 치료대로 받고 싶어 하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입원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진짜 신기해. 아유, 우리 와이프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이야 요즘에 간호간병 통합병원에 입원한다. 그 다음에 또 뭐 간병인 지원일당 있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야. 우리 와이프 아니면 내 몸 건들지도 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입원보다는 통원을 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는 크게 다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은 것도 된다는 거. 맞아요. 나 이거 또 안 눌렀나 봐. 눌러져 있네. 이거는 진짜로 제가 그 부부로 많이 가입을 시켜봐서 알아요. 정말로 어머님들한테는 어머니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통원치료 다니셔도 3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왜 화장실에서 어머니도 되게 잘 넘어져요. 그러면은 골절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10번은 10만 원씩 나와요. 그 다음에 통원치료 3만 원 곱하기 30번이 나와. 그러면은 3, 3은 90만 원이죠. 이거는 10번이니까 100만 원이네요. 고객님, 어머니 190만 원 받고 들어가는 거라고. 골절 진단비 별도라고. 골절로 실금 가서 통원 치료하면. 그러면 고객님 이거 7만 원이어도 해요? 진짜. 고객님 7만 원대였는데 했어요. 아버님도 똑같이. 고객님이 그 슈퍼 하셨거든요. 슈퍼 하시는데 새벽에 오픈하시는데 여기 문 앞에 그 슈퍼 문 앞에 거기 계단이 한 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다가 넘어지시더라도 고객님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트럭에서 물건 내렸다가 올릴 때 그때 다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도 받으실 수 있다. 왜냐? 상해였으니까. 상해만 되면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님 잠깐 문 잠그고 물리치료 받고서 오시더라도 3만 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객님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받을 수 있는 사례. 이 사람의 직업처럼. 그래서 이 부부 아버님 어머님이 저는 그냥 플랜만 짜간 거예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하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 78,000원인가 나왔고 어머니 68,000원인가 나왔는데 두 분 다 하셨어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보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뽕 빼겠네 하고서 눈길보다 낙엽길이 훨씬 더 미끄럽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낙엽을 눈길은 그래도 눈이 좀 쌓여 있으니까 얼음이랑 좀 다르겠죠. 낙엽은 밟으면 더 잘 미끄러진다고요? 네, 낙엽길이요? 네. 왜지? 우리가 가을부터 이 상해를 팔 수 있는 고객님께 추천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왠지 알아요? 눈이나 얼음은요, 겨울이야. 눈이고, 눈이 왔어. 또, 우리 며칠 전에 눈 왔잖아요. 눈이 온대. 또, 빙판이래. 그럼 어떡해요? 천천히 걸어요. 그래. 바로 그거예요. 천천히 걸어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네. 안내 문자 계속 오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안전운행 하세요. 계속 오죠? 네. 그러니까 길 갈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천천히 걷겠죠? 그랬는데, 낙엽길은 그런 거 안내 문자 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낙엽이 쌓여 있는데 긴장 상태로 안 다니다 보니까 붕 하고 넘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더 크게 다쳐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상해 플랜이 굉장히 잘 팔리고 홈쇼핑에도 상해 플랜이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직업급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을 시작됐을 때 있잖아요. 9월. 그때부터 우리 팀원들이 다 30대 후반에 40대란 말이에요. 30대 후반에 40대인데 낙엽 떨어질 때부터 상해 플랜 얼마나 많이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고객님들 다 40, 50대니까. 근데 팀장님네는 거의 20대로 되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니즈가 없는 거예요. 다 젊으니까 그냥 가면 되거든. 따로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 낙엽길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아, 그러면 네. 취미로 자기 운동으로 좀 열심히 축구를 한다든지 네. 농구를 한다든지 응. 이러면은 다칠 확률이 높잖아요. 네. 이런 거 제한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너 농구 한다며 하면서 너 농구 맨날 뼈 부러지고 목 부러지는데 맞아요. 통원할 때마다 돈 나오고 그냥 가라 그냥.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젊으니까 직업급수 낮으면 상해는 직업급수 움직이는 거니까 싸긴 싸겠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입장으로도 어때? 부담 없어요. 네. 바로 보상되잖아요. 상해는 부담보 있어요? 없어요? 상해 부담보요? 없죠. 없죠? 부담보 5년이면 뭐만 부담보예요? 질병. 그렇죠. 질병만 부담보죠. 가백 면책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입하고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PT하면 되게 좋아요. 어머니, 이거 오늘 출근까지 했어요. 오늘 밖에 나가시다가 저 만나고 나가시다가 길 가다 넘어지셔도 이거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님은 뽕 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적은 돈으로 좀 더 큰 보험금을 받아야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저거는 한 번 갈 때마다 3만 원, 근데 내는 돈이 6만 원이에요. 네네네. 두 번 가야지 네. 본전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갈 확률이 적어서 안 가게 되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실비 있잖아요. 이 실비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필요는 해. 그런데 아니 한방병원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을 게 없더라? 막 이래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거 왜 그래요? 한방 치료니까. 본인 부담금이 빼고 병원급 빼고 나면은 몇천 원밖에 안 나는데 10,000원 공제하고 나면 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긴 가야 돼. 아프잖아. 그런데 실비로 보상되는 게 없대. 어머니 몇천 원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갈 때마다 3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가실 거 요거는 고객님이 가실 때마다 30회씩 나온다니까요. 30회 끝났어요. 그러면 다른 부위 상해로 또 가실 수 있어요. 동일 상해당 한 번이잖아. 30회잖아요. 다른 상해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받기 쉬운 사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40, 50대가 넘어가잖아요. 또는 50, 6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중대질환이
중요는 하지. 그런데 엄청 비싸서 큰 금액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 나이 때도 암에 안 걸렸는데 뭐 걸리겠어? 걸릴 수는 있지. 그런데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너무 비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준비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가입해야 싼 거야. 미래보다 지금이 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잖아요.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 때까지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걸릴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다치는 건 한 번에 골로 가는 걸 알아. 내가 만약에 넘어져가지고 진짜 대퇴부가 다쳐서 그래가지고 입원하잖아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그거 멀쩡했던 사람이 대퇴부 골절로 해가지고 눕잖아요. 그러면은 입원해 있으면서 사망한다고 많이들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합병증도 합병증인 건데 막 괴사도 있고 그다음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는 상해가 무서운 거야. 저희 부모님 맨날 그래요. 야, 암도 그런데 우리는 가족 병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암에 안 걸렸는데 기본만 있으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 치료비는 준비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런데 야, 상해는 무섭더라. 막 이래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상해를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상해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상해 니즈가 있더라고요. 아이랑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랑 이 두 부류는 상해 니즈가 있고 가운데는 질병의 니즈가 있고 오히려 상해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암의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답은 없다는 얘기로 지금 계속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답은 없다. 이 사람의 니즈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고객님이 실제로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갱신으로 9만 원대를 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더 줄여? 그래서 고객님 갱신으로 9만 원대를 내고 계셨는데 비갱신으로 바꾸고 싶대요. 비갱신으로 9만 원대 못 가져갑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비싸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플랜을 짠 게 고객님이랑 한 5, 6년 된 고객님이었거든요. 12만 원대로 나왔어요. 11만 원, 12만 원대로 나와가지고 오케이 이거로 된대. 그래서 갈게요 하고서 갔어요. 아버님 것도 짜달라 그러셔가지고 아버님 건 얼마 나왔더라? 13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들고 갔어요. 근데 이것만 짜가지 않고 아버님이 필요한 거 바로 보장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보장되는 거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23만 원짜리 하나, 29만 원짜리 하나였어요. 암내시 종합이었는데 여기는 바로 보장인데 감액면책 있는 건데 이것저것 다 항암 치료까지 넣은 거. 이거는 바로 보장이면서 암내심 종합 다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어머님은 당연히 이것만 PT를 했죠, 제가. 이것만 PT하고 상해 이거를 7만 원대를 추천을 드렸어요. 아버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이 어머님은 12만 원대 요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하고서는 6만 8천 원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은 이거 두 개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업셀링을 본인이 조금은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객님이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오케이. 그거는 뭐 본인이 상해는 또 바로 보장이니까 연세도 있으시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하겠다 하셔가지고 오케이 알겠어요. 아버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버님한테 PT를 했더니 근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아버님이 바로 보장 혹시 가능하셔서 가능한 치료력이셔가지고 플랜 짜왔는데 금액이 요렇게 이거예요. 이거 차이는 요렇게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29만 원짜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랑 저랑 놀란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만 드렸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이걸 선택하셨다. 이거랑 하셨으니까 7만 8천 원이랑 이거랑 하셨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니?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선택하셨다. 바로 앞에 계셨으니까 아버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이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본인이 걱정이 된대. 그래서 감액 면책 있는 거 싫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머님도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알겠다. 어머님도 아버님의 의견에 존중을 해주셔서 진짜 이 손보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KB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거 생명사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셀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1.5개월 만에 한 달